천 만들기? 응. 878. 878? 응. 122. 딩동댕. 370. 630. 70. 70. 930. 190. 190. 810. 보여주세요. 더하기 빼기를 척척 잘하는 4살 배기 민서. 민서는 동네에서 숫자 신동으로 통한다. 23. 다른 뭐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는 글쎄 거의 비교가 안 되지 않나 싶죠. 굉장히 높은 거죠. 3차원에 지금 현존하는 모든 다양체들이 어떤 매듭으로 전부 다 이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매듭을 수학으로 풀어내는 현태는 과학영재학교를 다니고 있다. 황사의 먼지 무게를 계산하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현재는 초등학교 6학년이다. 간호 로봇을 한번 만들고 싶고요. 또 불치병을 치료하는 그 혈관 속에 들어가서 병을 치료하고 나노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얼핏 봐도 범상치 않은 이 아이들은 0.01%의 푸른 꿈을 향해 도전하는 중이다. 지난 3월 초 부산의 과학영재학교. (144명의) 과학영재들이 새로운 세상의 문을 두드렸다. 서 오늘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입학을 허가받은 저희들은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으로서 미래의 과학도가 되기 위해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아이들. 표정만큼이나 각오도 대단하다. 과학 수업 할 수 있고 실험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던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지금 좀 떨리고요. 그래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수업 열심히 듣고 R&D 활동 열심히 할게요. 과학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아이들. 이들의 10년 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지난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OECD 20개국 중 12위였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과학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경상대 단백질 연구실 이상열 교수팀이 그들 중 하나다. 다이모폼이라 하기에는 너무 작고 그래서 이게 포스파티스 액티비티가 리덕스 레그레션에서 이 교수팀은 2년 전 퍼록시레독신의 신기능을 발견했다. 이는 셀과 사이언스 등 국제 학술지에 소개돼서 국제적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다. 생체 방어 신호 전달 네트워크 규명에 관한 메커니즘을 발견하기도 했다. 대학생의 교육, 특히 뭐 중고등학생의 교육까지는 그런 시설과 재료와 그 시스템을 갖추기가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죠. 우리나라 지금 현 시점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교수팀이 밝혀낸 퍼록시레독신 단백질은 미래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물질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는 국가의 지원이 아니었다면 꿈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상분이 거기서 그냥 도화피즘하고 그리고 이렇게 플라워링이 늦게 나타나는 거기까지 캐릭터가 있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과학 강대국이 되기 위해선 과학 영재의 발굴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우수한 영재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릴 때부터 이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확보해 주는 거. 융합 교육을 위해서 기본 지식이 탄탄한 자연과학의 전반적인 개념과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암기식이 아닌 그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그리고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영재 교육의 한 방법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월 겨울방학 중에 서울의 한 영재교육원에 많은 초등학생들이 모였다. 과학영재 선발 시험을 보러 온 것이다. 1부터 100이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준비는 많이 했어요? 별로 못해요. 선생님께서 이제 수학적으로 아이가 생각하는 게 다른 또래들보다 좀 월등하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타고난 영재도 중요하지만 훈련된 영재도 중요하다고 해서 그 말도 참 맞구나. 이날 이곳에 시험을 보러 온 아이들은 600여 명. 수학, 물리, 지구과학 등 7개 분야에 응시하는 학생은 한 해 1,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하지만 신입생 자격이 주어지는 건 고작 100여 명에 불과하다.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실력을 갖춘 아이들은 왜 과학영재교육원을 고집하는 것일까? 한 과학영재교육원의 물리 시간. 아이들이 열심히 종이의 길이를 재고 있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기껏 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거야? 믿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주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물체에 뭐를 재는 것조차, 길이를 재는 것조차 지금 몇 미리 단위입니다. 예비 과학도가 되기 위한 기초 과정인 측정과 관찰을 배우는 중이다. 대략적으로 몇 칸으로 나눠서 10칸. 우리 학생들이 그저 그냥 필답으로 하는 그런 거에 익숙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험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창의성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도 개발할 계획이고요.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는 이곳은 한 달에 2번, 하루에 4시간씩 수업을 한다. 분야별로 대학 교수들이 수업을 맡는다. 좀 더 깊은 과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초등학교 심화반 수업의 주제는 황사의 농도 측정. 여기에 이제 황사 먼지가 걸린 다음에 또 측정하면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가 뭡니까? 그게 먼지의 양입니다. 먼지 양인데 보면은 여기 바늘이 어느 눈배가 있죠? 50 있죠? 그 안쪽에 눈금은 1,400 리터 퍼 미니트예요. 그러니까 1분당 몇 마이크로그램인가 이렇게 측정하면은 그것이 황사의 농도가 되겠죠. 아셨죠? 대기 중의 황사를 일정 시간 동안 채취한 후에 여과지에 걸러진 침전물을 측정한다. 그 다음 여과 전후의 무게를 빼면 황사의 농도가 나온다. 두 시간의 현장 실험이 끝난 후 계산에 들어가는 아이들. 이 수업은 일반 중학생 이상의 수업이다. 과연 초등학생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 예상 밖이었다. 올해 12살인 현재는 막힘없이 풀어내고 있었다. 1g은 100만 마이크로그램이므로 0.16g은 16만 마이크로그램이고 1리터는 1000분의 1 세제곱미터이므로 84,000리터는 84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세제곱미터분의 16만 마이크로그램은 약 1905 마이크로그램 퍼. 요즘 현재는 나노 테크놀로지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뭔가 특별한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다. 책과 신문을 꼼꼼히 읽으며 지식을 넓힌다. 학원 많이 다니진 않고요. 학원은 그냥
하루에 그냥 한 번씩 수학학원이나 그렇게 다니고요. 집에서 그리고 이번 KU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집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뭔가 하나에 빠지면 집중력이 남달랐다. 5살 때 이거를 완성하더라고요. 1.5m. 예, 150 한 5? 그 정도 되는 거였는데 이틀 받는 거, 5살 추석 때, 딱 연휴 때 가족들은 막 이렇게 뭐 음식도 만들어 놀고 있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거실 구석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사 오기 전이거든요. 한 이틀 반 걸렸어요. 이걸 완성을 하더라고요. 조그만 애기가 그때 너무 놀랬죠. 이런 현재의 영재성은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다. 수리 과학 분야 대상, 청소년 과학 경시대회 입상 등 교내외에서 받은 상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사이트 링크를 해놨고 한자가 몇전하면 이렇게 반 모양에서 한자가 되는 거죠.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되는 이렇게 두 개가 합치면 한자 두 개가 합치면 되는 중학교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고등학교는 그냥 영재고 가고 싶어요. 대학교는 MIT. 로봇 공학자가 되고 싶다는 현재의 고민은 무엇일까? 라이벌이 있거든요. 저희 걔가 좀 상을 많이 타요. 저도 좀 부러우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제가 만약에 나가서 상을 타고 오면 대부분 애들이 막 부러워 그러는데 몇몇 좀 안티적인 애들이 시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 뭐 꼭 왕따식으로 몰아내는 그런 애들이요. 그런 애들이 좀 그래요. 자신의 아이가 재능을 갖고 있다면 그 재능을 키워주고 싶은 게 부모의 욕심일 것이다. 지금은 거의 학원식이거든요. 2주에 한 번, 뭐 또는 1주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영재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학교에서 꾸준히 그렇게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년 전 15개였던 과학영재교육원은 10곳이 증설됐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그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재교육 대상자의 범위가 0.6% 정도로 매우 적기 때문에 많은 경쟁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고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의 민원이 많아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 영재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인천의 한 동사무소. 이 정도 길이로 여기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과학교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연구소가 만든 것이다. 오늘 수업은 마찰력을 이용한 나무 타기. 마찰열 때문에요. 이거 젓가락을 이렇게 하면요. 이쪽이 마찰열이 강해져가지고요. 여기는 그냥 가만히 있게 되고요. 반대쪽은요. 마찰열이 약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이 부족하다는 게 학부모들의 전반적인 평가와 우려다.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1년이면 1년 코스에서 다 이렇게 뭐 3개월만 하면은 애들이 또 흥미를 조금 유발했다가 나중에 이제 또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애들이 많이 30명씩 있으면서 실험 같은 거를 해보면서 과학을 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번 주민자치 같은 데서 하면서도 좀 이렇게 기간을 좀 길게 한 1년이면 1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초중고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과학영재의 조건 중 하나는 지속적인 교육 환경이다. 과학영재학교는 수업의 대부분이 실험이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찢어지거든. 스무드하게. 맥가이버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막 둘러보다가 뭘 주워요 막. 주워가지고 막 뭘 만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를 해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장치하고 젤하고 버퍼하고를 놓고선 제가 주는 DNA를 전기운동을 딱 하면 돼요. 젤도 다 만들어 와요? 네, 젤 만들어 오세요. 내일까지. DNA 검출하는 것은 실험 도구를 사용하면 간단하다. 내일 몇 시에 수업이죠? 하지만 선생님의 과제는 기존의 실험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실험을 쉽게 할 때는 많이 못 배우거든요. 근데 실험을 어렵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이러면서 원리들을 이제 깊이 있게 깨달으니까 예, 그런 데서 아마 많이 배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년 전 설립된 과학영재학교는 국가에서 만든 국내 유일의 영재교육 전문기관이다. 전국에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는 아이들이 모두 모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교재부터 여느 아이들과 다르다. 실험하기 전에 어떤 실험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또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미리 조사해서 가서 이 실험할 때 사용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실험 보고서 예비 실험 보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쓰셨네요? 자료들이 영어밖에 없더라고요. 세계 수준의 과학영재 육성이라는 취지만큼이나 수업 역시 독특하다. 자신의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PT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정해진 학점만 이수하면 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조금 시행착오가 있고 우리 학교도 좀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PT를 통과하더라도 3학년이랑 수업을 들을 때 막 시간표가 잘 안 맞는다든지 약간 이렇게 짤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시간을 절약해서 먼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고 학교 분위기가 자유롭다 보니 학생들의 관심 분야도 다양하다. 3학년 현태는 평소 지나치기 쉬운 매듭에서 유상수학의 원리를 찾고 있는 중이다. 매듭을 어떤 모양으로 변화시켜도 변하지 않는 값이 있다는 것이다. 3차원에 지금 현존하는 모든 다양체들이 어떤 매듭으로 전부 다 비교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위상수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도넛하고 커피 잔이 같다고 하듯이 네? 15번. 그런 식으로 모든 3차원 다양체들을 이렇게 연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결국 모든 물체에 대한 연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매듭 이론은 무엇일까? 이거 말고 제일 그 교차가 되는 가장 그 간단한 형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교차점의 수가 3개잖아요. 예. 이렇게 교차점의 수가 3개라는 것도 하나의 수치고 지금 이 끈이 위로 가 있고 이 끈이 밑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걸 반대로 이 끈을 밑으로 가게 하고 이 끈을 위로 가게 하면은 이렇게 네. 위로 가게 한 다음에 이걸 다시 묶었다고 치면 이거는 네. 지금 이렇게 풀려 있는 풀리게 된단 말이에요. 예. 수업이 모두 끝난 시간, 현태가 다시 교실을 찾았다. 과학영재학교의 학생들은 3학년이 되면 대학처럼 졸업 논문을 쓴다. 현태는 논문 주제를 매듭으로 정했다. 시그마 1에 시그마 1, 시그마 2 인버스. 인버스 이렇게 돼서 하나. 외국 교수의 논문을 보다 매듭의 매력에 빠졌다는 그가 가까운 미래에 매듭으로 세상을 놀래킬지도 모른다. 이거 스트럭처를 완전히 수 있겠고. 왼쪽 거는 가우스 작년에 했던 가우스 다이어그램, 오른쪽에 거는 재작년에 했던 아크 프레젠테이션이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뭐 이런 걸 붙인다든지 이런 모양이 나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런 프레젠테이션들 사이에 관계도 한번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겠고 사실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어떤 한 매듭에 관한 문제에 몰두하고 있다 보면은 막 이제 신발끈이 매듭으로 보이고 막 전선이 꼬여 있는 게 매듭으로 보이고 스파게티가 매듭으로 보이고 막 이래요. 같은 시각 몇 명의 아이들이 시간을 잊은 듯 실험에 몰두하고 있었다. 생물학 시간에 선생님이 내준 맥가이버 과제를 풀고 있는 중이다. 지구과학 실험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남는 거 없냐고 빌어서 얻었어요. 기존의 실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 영동을 만들어 DNA를 검출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저마다 준비한 실험 도구도 각양각색.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는 과제다. 좀 짧네. 이게 될까? 거품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 뭐지? 원래 전기통 하면은 뽀글뽀글 뭔가 올라오잖아. 그렇지. 전기분해가 일어나니까. 아니, 나 좀 들었어. 곤약은 물론 과자 상자까지 동원됐다. 산발이 대신 쟁반을 이용해 약물을 데우기도 한다. 근데 콤이 없어. 보기에도 쉽지 않은 과제에 이쯤 되면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전자 그렇게 생긴 거도 아니에요? 유전자도 있지. 나한테 무엇을 하냐. 아이들은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기숙사로 향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실험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이들은 과연 맥가이버 과제를 무사히 끝냈을까? 어떤 독특한 실험 도구가 탄생했을까? 여기 병렬로 이렇게 같이 반반 부담으로 있어요. 샬레에 담긴 물에 전기가 통하면 반응을 보이는데 곤약으로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지 말고 바로 해요. 내가 잘 잘라서 그러나. 실험은 성공이다. 곤약을 이용한 실험에서 전기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으니 다 쓴 건전지를 모아온 학생도 있다. 전류가 세면 그만큼 반응도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번 안 갈아도 돼요? 1번은 지금 없어. 같은 과제를 각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아이들. 이날 그들은 모두 과제를 풀어냈다. 쟤네 저긴데? 얘네 얇은 선으로 했잖아. 너네 이걸로 하지 않았어?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 좋네요. 노력했는데 되니까 다행이에요. 진짜. 안 되면 큰일 날 뻔했는데. 노력하면 한 만큼 성과를 얻는 게 과학이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한단 우뭇가사리에서 보통 이거 재료를 만들거든요. 분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구할 줄 알았는데 곤약을 구했네요. 어디 한번 뚝 누르면 흐르고 곤약 그래서 어디서 구한 거야? 학교에서 구한 거야? 아니면은 어머니께서 어제 학교 처음에 했잖아요. 한 가지 과제에 24시간을 꼬박 매달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영재들이 그 입시에 대한 부담 때문에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본인들이 영재성이 있는 뭐 과학고를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고를 지원할 때 입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영재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고요.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교 과정을 갈 때도 역시 대학 입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영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부담이죠.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 발사 성공 등 지난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는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들이 많았다.
인천의 극지연구소, 빙하연구를 하는 곳이다. 이 연구소의 홍성민 박사는 국내 유일의 빙하학자로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월 과학기술자상을 받았다. 인식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런 실험실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한 그 기본 시설을 만들어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면서도 이제 서서히 연구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게 된 지 얼마 안 되죠. 빙하 연구는 극지과학의 핵심적인 분야다. 빙하를 통해 지구의 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극에서 추출한 빙하를 다듬는 연구원들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섬세하다. 빙하 내 중금속 농도는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하에 아주 미량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시추 과정에서의 그런 금속재질 사용조차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빙하 연구는 첨단 분석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홍 박사는 당당히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은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많다. 과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창의성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다음에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결국 이제 과학의 발전인데, 그런 거를 충분히 사고하고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대전의 카이스트. 지난 1월 이곳에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을 만났다. 이들은 벌써 한 달 가까이 이곳에서 먹고 자며 연구를 하는 중이다. 줄여보면은 얼만큼 작아지는가 보이잖아. 그 다음에 대충 맞게 다시 넓히는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1년 동안 실험을 한다. 방학 때는 그 분야의 뛰어난 교수를 찾아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는 과학영재학교만의 특별한 프로젝트로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의 약자로 R&E라 부른다. 내가 이런 데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좀 덜 된 것 같은데. 3명의 학생이 실험 중인 주제는 전자빔을 쏘여 나노 구조물질을 만들거나 원래 물질이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뀌는 원리를 규명하는 것. 좀 졸리게. 빵을 갖다 대도. 됐어. 숫자는 맞죠? 됐어. 중력 때문에 그나마 완전한 원형이 아니에요. 그나마 그 180도에서 멀어진 이유가 중력 때문이고, 완전한 180도가 되려면 거의 중력을 무시한다고 보셔도 돼요. 전자빔을 쏘인 나노를 이용해 표면에 닿는 물방울이 최대한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도출했다. 156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초도성 표면에서는 156도가 나와요. 이걸 여기다 가팅하면 실험 방법을 달리하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아이들의 호기심은 무궁무진하다. 실험을 통해 얻은 가설은 매일 한 번씩 지도교수와 회의를 한다. 딴 거랑 비교를 하죠. 이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음전. 조성호 교수는 아이들이 연구 중인 나노 기술을 2년 전 개발했다. 그러니까 그 일렉트론 자체가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받으니까 그런 가운데 쪽이 훨씬 더 전자를 많이 받게 되니까 2차 전자를 많이 근데 받게 그 되죠. 지금 팽판이었으면 팽판의 단위 면적당 그 전자의 개수가 같을 거 아니야? 플러스 차지를 떼게 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맞으니까 쫄리게 되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쌓이는 깎이는 것보다 쌓이는 게 늘어나게 되니까 이게 라디칼이 맞는 것 같아요. 그쪽에 되는. 지금 학생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해를 더 잘하고 아주 메커니즘을 찾는데 아주 혼자서 이거 제 도움 없이도 아주 잘 찾네요. 아주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른 새벽 찬바람을 가르며 아이들이 급하게 어디론가 가고 있다.
R&E를 준비하는 과학영재학교의 또 다른 팀이다. 잘 떠서 이거 깨끗하게 떠서 하면 안 돼. 이거는 안 돼. 세토레이트가 너무 많아서. 얘도 좀. 원래는 이런 식으로 크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조그맣다 보니까는 유전자가 안 들어간 애들도 같이 막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실험을 하려고 했던 거가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ACYC가 금요일날 나오잖아. 네. 트랜스포메이션 다시 해야지.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큰 모양이다. 이따 저녁에 하면 안 돼요? 이거 제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생물 농도를 낮춰서 해야 되는데요. 너무 많이 넣어서 일정한 영양분 안에서 미생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양분이 아무래도 모자르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어제 저녁에 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한 번 더 좀 더 좋은 상태에서 해보자고 밤을 지새워서 실험을 더 경과를 지켜봤는데 그게 더 안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이들의 실험 주제는 슈도모나스 ABC 트랜스포터에 의해 생산되는 단백질의 영향력 관찰. 미생물에 진핵세포를 넣고 배양하면 미생물이 단백질을 분비한다. 아이들은 그 과정을 실험하는 중이다. 발현은 얘가 되죠. 그걸 맞네. 뒤에랑 피해야죠. 7전8기의 도전 정신은 과학영재에겐 필수 항목이다.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걸 즐길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과학도라 할 수 있다. 사이즈 왜 이러냐? 살짝 있는데. 1시간 해보.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전교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공계 교수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R&E 최종 발표는 영재학교의 1년 중 가장 큰 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발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표정도 진지하다. 저희는 그냥 나노물성 연구라는 폭넓은 주제 안에서 그 기판에 방막을 증착해보고 뭐 그 기판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나 아니면 여러 변인들에 의해서 그 방막의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같은 거에 대해서 탐구를 했거든요. R&E 연구 발표 과제 수는 총 78개. 물리, 화학, 생물, 정보과학, 수학 등 분야도 다양하다. 발표 시간은 단 15분. 구형의 PMMA 입자의 전자빔을 조사하며 전자빔이 수직으로 입사하는 PMMA 입자의 짧은 시간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과학자가 가져야 할 자세다. 친구들의 발표를 듣던 진선인의 팀이 다급하게 실험실로 향한다.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살짝 흔들려서 좀 깨끗하게 다시 찍으려고요. 그러니까 내용 준비는 다 됐는데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평가받을 때. 그래서 비주얼적인 면을 좀 더 살리려고. 진선인의 팀의 발표가 시작됐다. 심사원들에게 이들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반면 5번의 경우에는 라인 베이지 뒤쪽에 다른 단백질을 달아준 제조학 단백 결과를 얻었습니다. 모두 형광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저희는 따라서 ABC 트랜스포터 지금까지 휴먼 셀하고 다른 박테리얼 셀하고 같은 컬처 내에서 코컬처가 되는 예가 있었어요. 예, 드물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내 실험실에서는 미생물 분야를 자주 다뤘고요. 공동지도 교수님이 그 부산대 교수님 쪽에서는 이제 의대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 진핵세포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쓰려면은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주로 이제 휴먼 셀을 쓸 건데 휴먼 셀하고 코컬처가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었을 때는 뭐가 문제여서 안 되었느냐를 이제 이콜라이가 뭐 진해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네. 코컬처를 하면서 뭐 어떤 사이토카인이 나오는지 네.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거를 장기적으로 계속 키우는 건 아닙니다. 직접 셀컬처, 애니멀 셀컬처는 해봤어요? 예, 부산대 가서 해봤습니다. 그래. 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생들이 한 실험으로는 아주 열심히 좀 도전적으로 하는 것 같네요. 긴장했던 아이들의 표정이 이제야 밝아졌다. 이쪽에서 바로 낸다고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았고 이제 아쉬운 게 있어도 어쨌든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에 또 이어서 해야죠.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내년에 졸업 연구하면 그대로 멤버도 비슷하게 해서 그대로 하던 것도 계속 할 거고 교수님도 계속 그대로 뭐 다만 약간 강압적이라는 것과 덜 강압적이라는 거의 차이. 과학 영재들에게 사고력과 탐구력 그리고 창의력을 키워주기 위해 만들어진 R&E 프로그램. 이것은 예비 과학도들이 훌륭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든든한 토양이 될 것이다.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그 능력의 한 120% 정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자극들을 던져주고 마음껏 거기에서 빠져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본질적인 영재 교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한 명의 영재가 1000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은 누구나 공감하는 명제다. 그렇다면 과연 영재는 누구일까? 레벨 3인데 그렇게 잘하는 거야? 엄마 믿을 수가 없어. 뽀뽀 한번 하자. 도도이? 장난감을 좋아하는 민서는 올해 4살이다. 민서가 좋아하는 거 있어? 숫자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아이가 추리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털어. 다시 풀까? 그러면 주판을 이용해 소수점 자리까지 계산할 수 있다. 150, 40, 8.3 빼기 23.2 그럼 얼마예요? 25.1 딩동댕 140, 190, 108, 어디 그뿐인가 초등학생도 쉽지 않은 19단까지 줄줄 배운다. 하나를 배우면 둘을 안다고 딱 민서를 두고 하는 말 같다. 다른 뭐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는 글쎄 거의 비교가 안 되지 않나 싶죠. 굉장히 높은 거죠. 민서의 수에 대한 흥미는 조금씩 발전해서 수학의 기본 원리까지 이해하는 수준이 됐다. 이래요? 네, 그건 뭐예요? 운동. 운동에 또래 아이들과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민서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엄마는 고민한다. 저도 그렇고 민서도 그렇고 민서한테 뭐가 정말 중요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다른 집처럼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민서 저렇게 그냥 두면은 뭐 아깝다고 뭐 그러시면서 뭐 정말 전문 교육기관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러시는데 민서에게 꼭 맞는 교육법을 찾기 위해 먼저 영재 테스트를 받아보기로 했다. 이 그림들 중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가리켜 보세요. 이제 500원을 일반적으로 영재 판별은 지능, 창의력, 문제 해결력 3가지로 구분해 검사한다. 우리나라 영재기관에서 실시하는 공인지능검사다. 지능 퍼즐 맞추기는 문제 해결력을 알아보는 검사다. 이를 통해 지적 적응이나 성취의 정도를 예견할 수 있다고 한다. 검사는 분야별로 30분씩,
검사원과 1대1 심층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래요. 5번 문제. 파란색 옷을 입은 민수 바로 옆에 있지 않아요. 몇 번? 2번. 검사 결과 민서의 IQ는 115. 상식과 산수가 월등하게 나왔지만 다른 분야는 보통의 아이들보다 낮은 수치였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전체 지능이 115가 나왔고 동작성이 124, 언어성이 99가 나온 거죠. 뭐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연상을 하면서 가는데 민서의 경우에는 그런 연상보다는 그냥 맞추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민서는 영재는 아니지만 영재가 될 가능성을 가진 아이인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민서에겐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검사라는 게 영재를 판별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영재성을 찾는 데는 관찰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뭐 이거는 1년 동안 관찰한다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발달에 따라서 많이 틀리거든요. 분명히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영재들을 발굴하지 않고 부모들의 손에만 맡겨놓게 된다면은 아주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그 역량을 개발시키지 못하고 그냥 정지된 상태나 또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놔두기 때문에 매우 국가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 박사는 과학영재의 조건 중 가장 큰 핵심을 조기 발굴과 조기 교육에 두고 있다. 성공한 과학자들 대부분도 유아기 때부터 영재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놓고서 자, 구윤이가 확 눌러보세요 여기를. 우와 저거. 유치원 아이들의 과학영재 수업. 놀이를 통해 회전의 원리를 배우는 중이다. 이거를 밀어내요 원래.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놓고서 만약에 위로 안 하고 앞으로 해볼게. 여기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해봐. 자 똑바로 이렇게 해서 딱 쏴보세요. 그렇지. 쭉 올려서 이렇게 쭉 올려놓는. 그동안 우리는 과학을 어렵고 딱딱한 학문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과학은 재미있는 놀이일 뿐이다.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워 과학은 이런 것이다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영재 교육의 기초 과정이다. 해봐. 둘, 셋. 하나, 둘, 셋. 회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원리나 어떻게 그 처음에 어떻게 이게 회전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결국은 아이들이 경험해서 나중에 다 끌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학 영재는 이미 기름이 가득 들어있는 병과 같다. 그 병에 지식을 꽉꽉 채워 담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미 가득 차 있으니까. 교사의 역할은 그 가득 찬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가득 담긴 호기심과 지식, 그것에 불을 붙이는 방법은 무엇이냐? 아이들이 선생님께 와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감탄해주고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 아이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영재를 육성한 지 올해로 10년. 하지만 과학강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다. 그 중심에는 무한 가능성을 가진 과학영재가 있다. 이들을 훌륭한 동량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다.